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기일에 출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건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했던 대목입니다. 국회 독재가 이런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질서유지와 그 상징성 측면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민주당을 생각했던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계엄 선포한 날 저녁에 그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절대 하지 마라. 민주당에 보낼 거면 국민의힘도 보내야 되고 그건 안 된다 하고 꽃도 제가 자른 거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나중에 네, 여론조사 예, 꽃하고 여기 들여보내면 안 된다. 예. 나중에 지시하신 것을 네. 들었습니다.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질문을 했군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여러 차례 질문과 답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 시작한 지 20분 뒤부터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됐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에 했던 말과 동일하거든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께 호소했다. 그래서인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을 표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을 호칭을 장관님이라고 부르면서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서 보신 것처럼 증언 내용을 정정하거나 기억을 환기시키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발언을 경청을 하면서 필기하거나 고개를 젓고 인상을 찌푸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휴정 때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향해서 고개를 끄덕이니까 김 전 장관이 함께 눈을 맞추며 같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특히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증인이 특전사령관 각정군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려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러자 국회 측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것 같으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냅니까? 가장 존엄하고 엄정하고 권위 있는 법정에서 가장 저열한 광대극을 연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이든 날리면의 2탄입니까? 네, 이 밖에도 주목됐던 건 포고령 1호와 관련된 논란인데요. 윤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사실 포고령 1호를 가지고 두 사람의 입장이 조금 맞부딪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그 관전 포인트였었거든요. 포고령 1호 작성 경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의견서로 낸 내용은 이거를 김용현 전 장관이 옛날 거를 참고하다 보니까 잘못 뺏겼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만 해도 변호인을 통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아니 잘못 뺏긴 게 아니고 대통령도 분명히 보고 검토하신 것이다라고 해서 어제 탄핵 심판정에서는 과연 이 입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딪힐지 그게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김용현 장관 쪽에서 윤 대통령하고 결을 같이 하는 식으로 갔습니다. 대답이 어떻게 됐냐면은 윤 대통령이 먼저 이제 직접 물어봤습니다. 김 전 장관한테 윤 대통령이 물어본 게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김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거로 기억한다.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서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았지만은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자고 웃으면서 말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기억나냐라고 하니까는 김 전 장관이 말하니까 기억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당시에 포고령이라는 게 만들긴 만들었지만은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거친 게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만들었고 그 어차피 이제 국회가 금방 들어와서 해제하면은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안 봤다. 대통령이 꼼꼼하게 안 봤다라고 해서 윤 대통령하고 김 전 장관이 이제 입장을 같이 한 거죠. 예.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입장 차이를 보인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특전사 요원들이 그 본관 건물 안으로 한 20여 명이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지를 하고 뭐 이렇게 뭡니까 소화기를 쏘니까 다들 이렇게 나오던데 그
특전사 요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그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 그 이쪽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예, 숫자가 조금 다른데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 숫자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다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280명의 특전사항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유지 활동을 하기 위해 들어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하기를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직접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280명은 본당 안에 국회의사당 본관 안쪽에 복도라든지 이런 곳곳에 있었다라고 지금 대답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이 이 부분에서는 조금은 차이나는 그런 취지로 들리긴 했습니다. 예. 김용현 전 장관은 이와 함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 가지 방탄, 탄핵, 특검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것이 바로 비상계엄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결심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제 공개적으로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이렇게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안마다 국회 쪽과 부딪힐 일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관계를 놓고. 자, 이렇게 입장이 나온 만큼 앞으로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증언 같은 경우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측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증언의 방향이나 결에서 윤 대통령하고 상당 부분 입장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그래서 이런 증언들의 신빙성은 또 다른 증인신문, 구체적으로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끌어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뭐 이진우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증인신문으로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이제 아까 나왔던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요원이냐 의원이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 측 증인으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와서 그때 구체적으로 뭐라고 들은 것이냐 그 부분 물어보고 또 이제 김병조 의원 유튜브 나가서는 뭐 그 발언을 갖다가 오도했다. 요원이라고 발언했는데 그거를 의원으로 오도했다. 최근에 이런 기사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식으로 아마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